그들의 불안은 그들의 몫임.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일하러 왔는데 제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말고가 좀 중요할까요? 그리고 대리님한테 그런 폭언 들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좀 귀뚜라미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가을이라 풀벌레 소리가 아주 좋더라고요. 귀뚜라미 소리가 혹시 좀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번아웃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 거예요. 번아웃. 이제 직장 다닐 때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뭐 대리직급 뭐 그 이상 가면 또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에 있어서 번아웃은 참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프리랜서 번아웃이나 아니면 사장들도 진짜 번아웃이 엄청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번아웃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약간 직장인들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프리랜서나 사업가는 또 약간은 좀 다른 마인드셋이긴 한데 그거는 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아웃이 왜 올까? 저 같은 경우에는 번아웃이 왜 왔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잘하려고 하다가예요. 이게 결국에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성과나 막 이런 압박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속 잘해야 돼 이렇게 잘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직장 생활의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데 제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신입이야, 내가 뭐 대리야, 내 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이상한 회사인 거고 그러면 결국에 내가 담당한 이거를 되게 잘하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잘하게 되는 건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런 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차근차근 겹겹이 쌓아가는 건데 지금 처음부터 막 잘하려고 해서 뭐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막 이런 거 공부하고 요즘 막 마케팅 트렌드 막 이런 거 막 찾아보고 이런 것들에 주의를 뺏길 수가 있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앞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대비 너무 마음이 앞서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이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속도의 수준을 벗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와 잘 지내려고 하다가 혹은 이제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왜 여러분 직장 생활 하면 이런 얘기들 있죠.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너 상사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직장이 근데 죄송하지만 일하러 왔는데 제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말고가 좀 중요할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 A라는 회사에 들어갔는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지. 뭐 내가 그거를 듣고 직장 생활은 다 이렇구나 이렇게 타협하고 그런 진짜 멍청한 시스템을 내가 굳이 따라가야 될까요? 그리고 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뭐 사람들한테 모두 다 배울 점이 있고 이런 말들도 물론 있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자기 욕심에 완전 미혹돼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한다든지 막 사람들을 자기의 종처럼 막 부리려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근데 그런 것들까지 막 어떻게든 저 사람이 상사니까 참아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 뭔가 본인이 어떤 직급, 나보다 좀 더 높은 직급에 앉아있다고 해서 막 나를 종처럼 휘두르려고 한다든지 엄청 압박하거나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코워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표든 사장이든 뭐 과장이든 내가 신입이든 대리든 뭐든 이게 그냥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각자가 역할이 좀 다른 거고 이제 더 직급이 높은 건 나를 더 알려달라고 먼저 걸어간 길에서 좀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결국 섬기라고 직급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고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너 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냥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뭔가 따지자면 머저리잖아요. 근데 그런 머저리한테 여러분이 막 맞추려고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어쨌든 그게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뭐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두와 잘 지내려고 하다가 번아웃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 과민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는 사실 별 의도가 없어. 별 생각이 없는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저 사람 지금 기분 나쁜 거 아닐까? 저 사람 표정만 갑자기 이러고 있어도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별로 표정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말을 막 앞에서 막 나한테 열심히 혼냈어도 속으로는 저 사람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내가 딱 저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면서 저럴까 이렇게 감정을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정 과민증 혹은 상대의 반응을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진 않을까. 그 다음에는 완벽주의.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예요. 성과 관련인데 내가 뭐 이렇게 잘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파레토 법칙이라고 되게 중요한 일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임팩트를 주는 일은 정말 적고 나머지는 잔잔바리로 쳐내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냥 효율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면서 뭐 생각하고 건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이것도 다 해야 돼, 이것도 오늘 내일 다 해야 돼 이러지만 일을 낳고 그냥 일은 끊임이 없어요. 내가 오늘 A라는 거 해도 내일 수정되면 그거 다시 업로드해야 되는 거고, 그냥 기획안 넣어도 반려되면 다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착착착착, 아 내 맘대로 되구나 이러고 있는 게 너무너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번아웃이 옵니다. 결국에 번아웃이 오는 거는 사람이 되게 지칠 때는 왜 지치냐면은 자기 모양이 요건데 이 모양을 벗어나서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자리에 갔거나 맞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맞는 상태가 되면, 어떤 맞는 속도, 맞는 페이스, 맞는 자리가 되면 이게 똑같이 8시간을 근무해도 뭐 야근 12시간 해도 별로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갉아먹히지는 않아요. 이게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번아웃은 뭔가 지금 뭔가 아다리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주식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굴레를 좀 벗어나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게 돈이 있어야 이 굴레를 끝낼 수 있다, 진짜 뭐 현실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현실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이때 내가 돈 이것만 뜨면, 이것만 대박 나면 이러면서 막 돈을 좀 무리해서 주식을 투자를 한다든지,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이게 지금의 내가 처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울수록 이런 주식 투자나 뭔가 코인, 이런 급진적인 것들, 나에게 되게 날벼락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로또, 이런 것들에 좀 집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안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번아웃이면 죄송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실 만한 멘탈이 없습니다. 정말 이건 팩트예요. 그냥 이거 주식 투자라 함은, 내가 오늘 넣었어. 내가 1억을 넣었는데,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1억을 넣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다음날 마이너스 10%가 쳐봐요.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날아가죠. 그 멘탈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나요? 주식은 사이클이잖아요. 결국 이제 업다운이 있는데, 그럼 결국에 이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내 타이밍을 컨트롤하고 싶은 확률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넣고 이것만 오르면, 이게 얼마만 되면 이러는데, 주식 투자라면 장기전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내버려 두고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이 사이클상 팔아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지, 막 여러분이 주식에 올인, 내가 이걸로 퇴사해, 이런 거는 건강한 투자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에게 해결책이 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정신을 갉아먹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최악의 경우엔 난 돈도 잃었어, 난 직장도 다니기 싫어, 어떡하지? 난 빚도 내는데 이거 어떡하지? 완전 이런 상태가 돼서 되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주식을 하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지수 투자 같은 거 있죠. 그냥 ETF, 시장 추이 따라가는 그런 것들만 차라리 하시고, 그냥 절대 이거를 주식이 나의 구원이 되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절대, 주식은 여러분한테 구원이 아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무리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스스로를 책망하기, 막 비판하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왜 저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다니는데 나는 왜 이게 너무 힘들까? 나한테 이런 상황들이 왜 있을까? 내가 더 노력하면 될까? 삐빅, 절대 다 아니고요. 그냥 누군가한테는 뭐 똑같은 상처라고 쳐볼게요. 누군가한테는 종이에 베인 게 아플 수 있고, 누군가는 감기가 더 아플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 포인트가 되게 달라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나 기질이나 환경을 1부터 100까지 다 아는 건 여러분이랑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 일이 좀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다른 일이 잘 맞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거 가지고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라는 자기 부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더 노력해라, 이것도 번아웃 온 상태에서는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절대 더 노력할 상태가 아닐 거예요. 해결법도 찾지 마세요. 막 내가 이렇게 더 공부하고 학습하고도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참기, 인내, 무한히 참자, 이게 다 버티면 지나가겠지, 버티자, 참자, 이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버텨지면, 참아지면 할만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저는 옛날에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회사 갈 때 그냥 오늘 출근하니 차에 취해 죽였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다녔던 회사가 모두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되게 여러분 중증 우울증이에요. 중증 우울증 상태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치면 여러분 회사가 집단 우울증을 걸린 병원일 확률이 진짜 커요. 애지간하면 출근이, 뭐 월요일에 출근하기 귀찮죠, 싫죠. 근데 막 기쁠 수도 있어요. 진짜 기쁜 경우도 저도 진짜 있었고,
근데 맨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지?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면 여러분 더 이상 참거나 인내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참고 인내하고 내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추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한 걸음 떨어져서 관망해보기입니다. 이 방법으로 다들 상담이라는 걸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조언을 해준다고 쳐도 이게 본인 입장에서 해주는 조언이기 때문에 나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번아웃이면 막 이런 상태인데 누구의 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시던지, 뭐 나를 잘 아는 친구한테 좀 고민 상담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스스로 일기를 써보시던지, 뭐 기도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구나를 완전 철저히 떨어져서 관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내가 잘하는 점, 내 고유성, 잠재력도 인정도 해주고, 내가 지금 뭔가 얽매이고 집착하는 것도 동시에 보고 내 단점도 보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완벽하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무조건 하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단점이 사실 있죠. 사람마다 단점이 있죠. 이 일을 하기에 유리한 단점, 불리한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 갖다가 내가 뭐 완벽한 인간이 돼야 돼? 내가 그 규격에 맞춰야 돼? 아니요.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그 회사를 잠깐 택한 거지, 뭐 그 회사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한 걸음 떨어져서 관망해보면 어떤 게 거짓말이구나, 이건 진짜 말이구나, 이건 좀 내려놔야겠네 라는 게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떨어져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 번씩 던지면서 관망을 해보시고, 뭔가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서 판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난리치는 저 상사, 쟤 왜 저럴까? 제가 위에 있는 김 부장한테 깨져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지금 저런 게 있구나. 지금 승진을 몇 년 동안 못했으니까 승진하기 위해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역량이 안 받쳐준다고 생각해서 나를 계속 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 상사가 기분 나쁜 걸 제가 뭐 거기에 장단 맞춰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욕심 때문에 막 미혹돼서 나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장단에 굳이 맞춰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길을 가다가 막 화내고 있어요. 뭐 갑자기 그냥 길 가다 나한테 누가 화를 내. 그럼 그냥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거지. 내가 그 화에 깜짝 놀라서 왜 화냈어요? 죄송해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진 않아요. 이게 각자 감정이 셀프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져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욕심도 내가 동조해주거나 그 욕심에 장단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 사람 노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난 이 회사 왜 왔지? 그럼 난 이거 얻어가지. 근데 이 회사 생각보다 이게 좀 별로네, 이상하네. 그럼 이 회사 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건강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쌍년처럼 회사 다녀보기예요. 갑자기 좀 상스러운 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그 예시가 이거 말고는 따로 약간 뭐 미친놈처럼 회사 다녀보기 정도인데, 뭐 가령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럼 되게 참아왔을 거예요. 내 구상도 이렇게 수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랬겠지만, 뭐 일 더 해주세요. 갑자기 일 줘요.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막 화나도 내가 지금 퇴근이 6시인데 6시 반에 갑자기 업무를 줘. 그러면 너무 화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그게 납득이 가면은 그냥 화나도 그냥 해주자 이럴 건데, 진짜 약간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열받는 거니까 이해시켜달라고 말하면 돼요. 죄송한데 저도 지금 뒤에 일정이 있는데 제가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으면 상사님이 하세요. 상사님이 하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라고 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뭐 밑에 사람 착취하기 위해서 본인이 돈 더 받고 그 지위에 올라가 있나?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상사가 이해를 시켜줘야 정상이에요. 그쵸? 그럼 내가 그거 듣고 납득이 가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만약에 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누가 막 뭐라고 하고 있다 이러면은 진짜 인간이 참 약은 게, 본인보다 약해 보이면은 공격하고 물어뜯고 더 난리를 치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악함에 물들어 있어서 그런 상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별로 막 좋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막 유들유들해 보이면 더 난리를 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냥 더 못되게 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 그냥 참다 근데 죄송한데 대리님 말을 너무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 기분 너무 나빠요. 제가 여기 일하러 왔지 뭐 대리님한테 그런 폭언 들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왜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회사 다니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하실 게 있으면 업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구시는 건 저는 이해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냥 열받으면은 뭐 그냥 인사팀에 찌르세요. 찔렀는데 뭐 회사가 되게 하자야. 예를 들어 좀 회사가
좀 시스템 썩었어,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막 묵인하고 뭐 덮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 병신이구나 이러고 나오세요. 그냥 그 회사가 아 이 회사는 이딴 식으로 일을 처리하네. 그러면은 나도 되게 한 명의 노동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그러면 그냥 더럽다 그냥 잘 가라 이러고 그냥 가요. 그렇게 구조가 썩었는데 그 구조가 윗대가리가 썩었으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노력해봤자 저 윗대가리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썩은 구조에서 저 윗대가리를 가려면 내가 이 싫은 환경들을 계속 묵인하고 살아야 거기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살 필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돈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면은 다른 식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쌍년처럼 한번 회사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말 다 해보시고 난리 치고 싶으면 난리 치시고 그냥 좀 이미 이상하게 볼 텐데 뭐 더 이상해진다고 뭐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난리 치면은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막 너무 스트레스 막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크시다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책임감 없이 회사를 다녀보세요. 번아웃 오시는 분들이 책임감이 너무 많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 직장이 여러분의 부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수입원 중에 주 수입원이 여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어디 회사 무슨 대리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내 큰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 뭐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녀 막 아니면은 나는 저 친구의 제일 친한 친구 봉사하는 사람 유기견 봉사 다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다양한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이 일과 너무 밀접하게 투영하면 할수록 이 회사에서의 직장 내에서 받는 평가가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직장 1순위가 되고 하는데 여러분이 필라테스를 다닌다고 치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필라테스 회원 1이에요. 그러면 필라테스 회원 1한테 바라는 게 뭐 있나요? 그냥 필라테스 수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이 필라테스의 게이지를 더 높이시고 예를 들어 뭐 나는 방탈출을 좋아해. 그러면 나는 방탈출 러버가 메인 아이덴티티예요. 그럼 아 방탈출하기 위해 이 부업인 직장을 다니는 거다. 그럼 방탈출 러버가 내가 메인 아이덴티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방탈출을 하기 위한 돈을 위해서 여기를 다닌다. 근데 이 부수단 내가 메인 정체성이 아닌 여기가 나를 힘들게 해? 아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버텨서 방탈출을 해야 되나? 방탈출한 돈만 있으면 되면은 나는 그럼 이거 편의점 알바로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리어에 진심일수록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커리어에 막 집착하고 이거 우상이에요. 잘못된 우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커리어를 섬기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나는 무슨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무슨 일잘러가 돼야 돼. 이게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현대 사회가 제가 그 일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의 그 비대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아예 시선을 그냥 난 국내 여행 맨날 주말마다 다니는 사람, 캠핑하는 사람 이렇게 이 아이덴티티를 키워서 차라리 여기에 돈을 더 쓰세요.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면 점점 여기에 대한 비중이 크고 여기가 줄어들면 자연히 이걸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구나 하면서 밸런스가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의 취미를 가지거나 취미를 되게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는 게 삶에 되게 큰 활력이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내가 120%막 200% 이렇게 갈아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냥 한 70%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맡긴다.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막 무리해 가면서 일을 하면은 결국 장기전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해 보면은 내가 러닝할 때 처음 페이스가 엄청 빠르다 하더라도 장기전이잖아요. 이 마라톤을 그 처음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 적당하게 뛰었던 페이스보다 더 늦은 페이스가 되게 되거든요. 결국 러닝에도 그렇게 인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때가 있어요. 그냥 엄청 빠르게 뛸 때가 있고 잠깐 지치면 산책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 전체 삶의 궤적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번아웃 오고 힘들었을 때는 이렇게 찾아보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쉬세요. 그리고 막 무기력하게 쇼츠 이런 거 보고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거나 이런 상태들이 있을 텐데 그럼 진짜 생각보다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 아픈 상태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했을 때 그냥 내려놓으면 편해요. '아 그냥 잘려도 괜찮다. 아 그냥 안 다녀도 괜찮다. 여기 그냥 안 다닐래. 나는 그냥 취미하기 위해서 다녀.' 이렇게 뭔가 내가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아예 내려놔요. 뭐 '나를 이상하게 봐라. 나는 나를 사이코패스로 봐라. 나를 미친 사람으로 봐라.' 이렇게 내려놓고 나면은 너무너무 편해요. '아 내가 왜 이걸 힘들어했을까?'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민폐도 이렇게 끼치고 살다 보면은 오히려 너무 '아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다 그래. 그냥 너가 수능에 까라면 까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하는데 그게 그냥 다 바꾸거나 개혁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기가 없고 시스템을 바꿀 힘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한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이 그거를 완전 타파할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그냥 목소리를 내세요. 내가 참아지지가 않으면 목소리 내고 고민도 해 보세요. '아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더 나은 방법 없을까요?' 그냥 위에 윗사람들이랑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솔루션을 내야죠. 솔루션 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근데 뭐 "같이 논의해 보자. 너 나도 좀 고민인데 논의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훌륭한 리더들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아 그냥 해." 뭐 그런 걸 뭐라 하면은 그냥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 없는 사람이랑 뭐 더 일을 하겠습니까? 볼짝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착취해서 인간성이 대먹지 않거나 그런 존경할 만한 솔루션을 가지고 오지 않는 상사들이라면 본인의 욕심에 막 이렇게 공중아처럼 살고 있는 상사들이라면은 굳이 더 볼장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좋은 리더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결핍들이나 여러분의 단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막 보면서 이 판을 보면서 '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솔루션을 낼 거예요, 지혜로운 리더라면. 그게 당연히 응당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 젠장 내가 또 잘못된 거에다 기대했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럼 때려치자.' 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때려치세요. 결국에 이게 뭐 '한국 좁다. 뭐 언제까지 내가 이 짓거리 하면서 살까.' 이런 식으로 소망이 없거나 아니면 '야 뭐 이 판 좁아.' 이런 헛된 말, 이런 쓸데기 없는 말들. 뭐 '이 판이 좁으면 내가 그냥 이 판을 떠나면 되지. 뭐 내가 굳이 썩은 고인물 같은 판에 내가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지에 대한 답은 안 그러고 살아도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내가 내려놓는 거고 그다음에 '세상 좁다.'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 시선을 봐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된다?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맞는 자리였다면 그게 할 만할 거예요. 할 만하지 않다? 죽고 싶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가 완전 맞지 않는 자리에 가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비단 그 자리를 넘어서 엄청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일 수 있거든요. 엄청 큰 잠재력이 내재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욕먹을 각오 한번 하고 그냥 알바할 각오 좀 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막 혼자 막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다. 나 앞으로 뭐 해 먹고 사냐 하면은 제 메일로 이력서 보내세요. 그냥 포트폴리오 보내서 그냥 저랑 같이 그런 사람들 몇 명씩 모이면 또 팀이 되고 또 뭐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지 맙시다. 뭐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어떻게든 진짜 굴러가기 때문에 미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막 '어떻게 난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 너무 이해하지만 그냥 벗어나세요. 그냥 '아 뭐라는 거야.' 그냥 이러고 그냥 벗어나시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인생은 기세잖아요. 삶은 기세라서 '쟤 뭐 있나 보다.' 하고 또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해받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이 있어요. 안 되면 그냥 이민 가시면 돼요. 누가 뭐래도 keep going 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짐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유감이죠. 뭐 가족, 친구, 연인, 남편, 배우자, 자식 등등.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들의 불안이나 뭔가 잘못된 감정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모른다면 당신에게 추가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아니 누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그러면은 내가 다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거나 '아빠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그럼 딸인 나는 이거 어떻게 해 먹고 살라는 거야?' 라는 욕망들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불안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하고 '미안. 때려쳤어. 당분간은 밥 좀 굶도록 하자.' 아니면 '다들 각자 쪼끔씩 50만 원씩 더 벌어오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 때 서로 이렇게 의지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관계가 저는 진짜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나갈 때 박수 쳐 주는 사람은 많아요. 그치만 힘들 때 그 짐 나눠 들어 주는 사람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결국에 모든 삶 주님이 진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죽지 마세요. 죽지 마시고 어떻게든 살아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에스겔서를 기투성이라도 읽다가 살아있으라. 너무 와닿는 말씀 구절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기투성이라도 구절 한번 살아있으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또한 지나갑니다. 내려놓으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그냥 삶을 즐기세요. 우린 잠깐 놀러 왔다 가는 거예요. 놀러 왔다 할 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생애가 이렇게 일하면서 착취만 당하면서 즐거운 기억도 없이 간다? No. 이거 지나면 좀 나을까? 아니요. 내가 지나면 좀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엔 좀 내려놓고 회사를 다녀야 오히려 더 오래 즐길 수 있어요.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면 되려는 일도 안 되고 다 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놓아 보는 걸로. 음.
혹시 어디에 털어놓기 힘들었던 얘기들 있으면,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 있으면 댓글 나눠주시면은 또 저 또한 또 보고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죽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 좋은 날 옵니다. 이 또한 끝이 있습니다.